해볼게요. 손목에는요, 팔을 쭉 뻗어주시면서 손가락을 뒤쪽 방향으로 네, 쭉 늘려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뒤로 가면 훨씬 시원하시죠? 네, 돌아오실 때는 반대로 손끝이 앞으로 마주 보게끔, 중앙손가락 마주 되게끔. 네, 한번 다시 해볼게요. 반대쪽으로. 근데 운동을 하실 때는요, 호흡을 깊게 마시고 깊게 내쉬시면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한번 마시면서 뒤로 빼볼까요? 가슴을 더 활짝 여세요. 어깨 내리시면서. 그 다음에 내쉴 때는 손끝이 마주되게. 팔꿈치는 펴셔야 더 효과적이에요. 어깨까지 시원해요, 스님. 그렇죠. 어깨 조금 더 내리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전화기를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근데 손목을 조금 더 바깥쪽으로 돌려주셔서 양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양손을 위쪽으로 전화기를 잡듯이. 네. 귀를 감싸보세요. 네. 네, 허리를 쭉 뻗으셔야 돼요. 네, 항상 좋은 자세에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쭉 뻗으시면서 이번에는 손목을요, 안쪽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최대한 안쪽으로. 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팔이 위로 올라갈 때는 마시면서. 내쉴 때는 아래로 쭉 길게 뻗으시면서 안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안쪽 방향으로. 네. 시원하셨어요? 네. 그럼 손목에 어느 정도 좀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완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앉아서 오랫동안 있게 되면 스님이 이야기하실 때 어깨통, 요통이 많아지죠. 그러면 어깨통이랑 요통에 좋은 스트레칭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그 밑에 보시면 잡히는 부분이 있죠? 의자 끝 밑에 그걸 잡으시고 일단은 곧게 스트레칭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항이 될 거예요. 얘는 밑으로 잡아다니면 척추를 더 위로 뻗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절하듯이, 근데 가볍게 이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거울처럼 수평으로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분절해서 내려가시. 머리를 먼저 접고요. 가슴 골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숙이셔 배꼽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셔 무릎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실 때는 다시 곧게 펴시면 돼요. 네. 아우, 시원하세요? 그 다음 반대로 등 쪽을요. 쭉 강화시켜주면서 가슴을 열게 하는 동작이거든요. 가슴을 더 천장 쪽으로 열어보세요. 밑에 손잡이 잡아다니면서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럼 가슴이 더 오픈되죠? 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앞으로 숙이실 때는 호흡을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그 다음에 마시면서 올라오면서 가슴을 천장 방향으로 들어주세요. 네. 시원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손잡이에 또 옆으로 잡아보세요. 그러면 핸들이 있으면은 바깥쪽에 손잡이를 잡아주면 더 효과적이에요. 에? 자, 여러분이 왼팔을 들으셔서요. 쭉 길게 옆으로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반대쪽도 해볼까요? 네. 길게 쭉 뻗으셔서. 네. 그럼 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팔을 들어서 넘어갈 때는 마시세요. 내쉬면서 올라오세요. 반대로 마실 때 옆으로 숙여주시고요. 내쉬면서 네, 이제 입을 로테이션 해볼게요. 뒤에 있는 등받이 쪽에 손을 대시면 돼요. 터치. 뒷사람이 보이시죠? 그렇죠. 자, 그럼 반대쪽도 해주셔야 돼요. 항상 몸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밸런스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호흡과 함께 하겠습니다. 뒤로 로테이션 돌릴 때는 마시면서 조금 더 돌리세요. 조금 더. 그렇죠. 내쉴 때 돌아오세요. 이제 반대쪽으로 마시면서 조금 더 허리를 곧게 펴세요. 그렇죠. 내쉬면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시원하셨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연예인들이 몸매 관리를 위해서 이걸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의 봉사도 하신다면서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건강한 일반인들한테 운동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어떤 유명하신 의원님께서 운동은 밥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밥과 같이 매일 일상화 시키셔야 돼요. 네. 근데 일반인한테도 정말 운동을 해야만
그 근육은요 우리 신체에서 고무 성분하고 같기 때문에 계속 텐션을 가해야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해서 뼈를 잘 받쳐지게 되니까 관절에 대한 질병에서 해방이 될 수 있어요.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하고요. 근데 보통 그 장애인들은 사실 알다시피 식욕이 워낙 왕성하다 보니까 절제력은 없고 그다음에 운동량이 적기 때문에 비만이 굉장히 많아요. 보편적 일반인은 보고에 의하면 세 사람 중에 한 명꼴로 비만이래요. 이 현대사의 비만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장애인들은 더 심각한 거예요. 운동량이 역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에 가천대학교에서 거기는 이제 그 병원이랑 연결된 학교라서요. 그 학교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필라테스 체조를 지도를 했습니다. 1년 반 동안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애들이 비만 상태였어요. 다 연령대가 15세 미만을 받았었는데요. 그 체격은 너무 성숙이 빨리 되는 몸들이나 먹는 걸 잘 흡수를 안 해요. 근데 운동이 부족해서 다 비만인 거예요. 근데 1년 반을 지나고 나서는 애들이 사실은 그 중량에서 10kg 미만까지는 다 비만에서는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일반인들한테도 굉장히 운동이 밥처럼 중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효과가 그러셨군요. 탁월하죠. 네. 네. 그런데 정작 필라테스를 네. 저도 한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 필라테스의 역사라고나 할까? 네. 뭐 필라테스가 사람 이름인가요? 네, 사람 이름입니다. 필라테스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스님 필라테스가요 남자 이름인데요. 지금 아까 시범을 보인 것처럼 남자분이 이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1880년도에 독일 출신인 조셉 필라테스가 자기 몸이 태어날 때부터 너무 허약한 거예요. 천식도 있고 부루병도 있고 루마티스도 있었어요. 네. 근데 독일 출신인 보통 게르만족인은 체격이 다 좋잖아요. 크고 건강한 체격인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질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 여러 스포츠를 접한 거예요. 뭐 수영이라든지 뭐 다이빙이라든지 복싱이라든지 여러 스포츠를 즐기다가 인도의 요가를 접하게 된 거예요. 아하. 근데 서양의 철학하고 동양의 철학을 잘 접목시켜서 움직임을 좀 더 정적인 거와 동적인 걸 잘 결합시키면 이건 아주 아픈 사람들까지도 치료 효과 있는 운동이 되겠다고 확신을 가지면서 발전을 시킨 게 지금의 많이 보편화된 필라테스의 근원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필라테스가 만든 거네요? 네, 필라테스 그분이 만드셨어요. 우리 한국에도 필라테스를 하는 인구가 좀 있습니까? 네, 미국에는 거의 그 2010년도 보고에 의하면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필라테스를 즐기는 인구가 850만 명인데 그러면 예측을 하면 지금 2013년도이기 때문에 거의 1,000만 명이 이상이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제가 작년에 대웅제약이랑 제가 그 같이 그 논문 발표를 좀 했었어요. 근데 통계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그 보편적으로 센터가 많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인구가 필라테스를 그렇죠. 즐기고 있는 거거든요. 강남에는 약 50여 개의 전문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강북에는 30여 개의 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강남, 강북을 합치면 80여 개가 넘는다 그러면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필라테스를 즐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 우리 불자들에게도 필라테스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필수적으로. 네. 그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필라테스를 많이 한다는데 네. 어떻습니까, 좀 직장에서는? 네, 직장에서는요. 직장의 근로자들이 아무래도 몸 상태가 좋아야만 컨디션이 좋아야만 일의 효율이 더 높아지듯이 제가 3년 전하고 5년 전에 그 주식회사 삼성생명 주식회사 그 보험 설계사들을 위해서요 아침에 하는 네네. 조회 시간에 하는 월화수목금 체조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3년 전에는 현대기아에서 그 차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거의 숙여 사는
일 작업 패턴이 많아요. 그래서 견통도 심각하고 손목 부상이 많아서 거기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가 필라테스가 그 가장 동기유발이 되게끔 자극을 주게끔 핵심은 필라테스지만 재활이 올 때 되게끔 왜냐하면 거기 분들이 거의 견통 때문에 힘들어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활 체조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네. 잘하신다. 네. 몸의 균형 깨지면 마음까지 찌뿌둥. 사무실 근로자들 한 자세로 하루 종일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변비통, 뒷목이 뻐근하고 아프다 하면 한강증, 허리는 무사한가, 요통 호소, 허리 디스크, 나쁜 자세 척추 휘고 스트레스는 위험수위, 직원들 복리후생, 심신건강 제일이니 생각 있는 CEO들 노수연을 찾는구나. 오, 잘한다. 그 이제 발레도 그날의 공연에 따라서 안무가 네.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기업체에서 이렇게 요청할 때에는 네. 그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이나 네. 일에 따라서 네. 좀 달라질 것 같은데 필라테스도 그렇게 기획이 되는가요? 네. 그 제가 체조를 제작했을 때는 일단은 그 일하시는 분들의 그 일의 패턴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맞춰서 필라테스 체조 프로그램을 만들거든요. 이게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사 그 설계사분들이 많이 걸으셔야 되니까 요통이랑 무릎통이 굉장히 심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침을 시작할 때 가볍게 그 허리 요통에 중요한 근육 강화와 무릎에 그 잘 받쳐주기 위해서는 VMU라는 중요한 중간 근육이 있어요. 무릎을 잡고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제작해드렸고요. 그다음에 현대기아에서는 거의 두 파트를 나눠서 제가 제작해드렸어요. 한 파트는 그 자동차 부품을 만드시는 분들에서 서서 이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견통이 굉장히 심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서서 하는 체조를 만들어드렸고요. 또 하나는 현대기아에서 사무직이시는 분들이 또 앉아서만 업무를 장시간 하시니까 그분들한테는 또 앉아서 하는 체조를 그렇군요. 만들어 드렸습니다. 필라테스는 어떤 대상에 따라 맞춤식으로 운동방법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또 춤처럼 그 댄스처럼 매력적이죠. 네. 네. 우리 절에도 맞춤 필라테스가 좀 필요해요. 네. 스님. 우리 스님들은 오랫동안 서서 네. 목탁을 그냥 나무 아미타불 네. 관세음 보살 서서 오랫동안 해야 되고 네. 또 참선하시는 스님들은 또 그냥 오랫동안 참선하셔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스님들은 그렇다 치고 네. 우리 보살님들이 이제 특히 네. 연세 많으신 노보살님들이 절에 오셔서 네. 법당에서 절을 하시면 네. 그냥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네. 막 나는데 네. 그 무릎 관절에 좋은 필라테스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한번 시범 좀 보여주세요. 아, 네, 그러겠습니다. 스님, 그 아무래도 저도 불자인지라 108배를 가끔 하거든요. 근데 네. 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뭐냐면 어떤 운동이든 바른 자세에서 운동을 하면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데 절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자세에서 절을 하면 무릎이나 요통에 무리가 안 갈 건데 보통 중심 근육을 쓰지 않고 힘을 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예, 마음을 집중하더라도 관절을 잡고 있는 근육들은 힘을 좀 주시면서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필라테스는 가장 중심 근육을 강화시키는 동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심 근육을 강화시킨 상태에서 절을 하시면 굉장히 마음 수련을 더 깊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무릎 쪽이 안 좋으시다 그러면 일단은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누우셔서요. 다리를 한쪽 다리를 올리세요. 그 다음에 지탱하는 다리를 들어 올리셔서요. 스님 천천히 허벅지를 가슴 쪽으로 지그시 누르시면 반대쪽 엉덩이가 굉장히 시원해져요. 이게 뒤쪽에는 중요한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뭉치게 되면 계속 요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기만 풀어주셔도 허리가 시원하게 느끼실 거예요. 반대쪽 다리도 올려놓으시고 항상 균형 잡힌 신체를 위해서 좌우 다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시고 나면
제일 힘든 게 그 스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불자님께서 가부좌 자세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무릎이 계속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무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펴주셔야 되는데 그냥 집에서 한쪽 다리는 구부리시고 다리를 이렇게 펴셔도 되고요. 만약에 집에 이런 고무 성분인 탄성 밴드가 있으면 발가락을 이렇게 걸으셔서요. 더 스트레칭을 유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항 밴드이기 때문에 더 많이 플렉션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발끝도 쭉 뻗어주시면서 무릎이랑 발목 운동을 시켜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 안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무릎을 잘 잡고 있는 근육 이야기 드렸죠. VM이라고. 여기 이렇게 만져보시면 안쪽에 약간의 근육이 잡히셔야 되는데 여기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계속 바깥쪽으로 돌아가지거나 그러면 반대로 또 안쪽으로 너무 텐션이 가서 안쪽으로 쏠리거나 하게 되면 무릎 통증이 오게 돼 있어요. 무릎을 잘 잡고 있는 근육 강화를 위해서 발가락을 안쪽으로 돌려주셔서요. 다리를 조금씩 천천히 들었다가 내렸다가 해주시면 무릎을 잡고 있는 근육이 강해지기 때문에 아마 무릎 통증은 조금은 완화가 되실 거예요.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스님. 필라테스 하실 때는요, 제가 그 책들이 요즘에 도서관에 가니까 많이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처음에 접하실 때는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한테 하시는 게 오히려 바르게 가는 운동 방법을 쉽게 필라테스를 받아들이시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지 않으신 분이라면 사실 지금 해보시고 또 보시다시피 정말 안전하게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내 근력 상태에 맞게끔 내가 무리되게 너무 높은 레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오히려 몸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